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면서 건강해진 이유.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나서 느낀 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유튜브를 했을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한국어, 영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조금 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중단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창고처럼 썼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들을 하드디스크에 넣어놓으려고 하면은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 볼 수도 있고 또 기록도 되고 하니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편집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만 보려고, 뭐 누가 보더라도 큰 상관없고, 그런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기록한다, 그런 느낌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직업이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이나 뭐 문화재 그런 답사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올려놨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갔던 데들을 사진을 모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이게 한 편 한 편 올리니까 성취감도 있고요, 복습도 되고 그런 게 좋았어요. 다만 복잡한 설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나레이션 이런 것도 없어요.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안 했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편집을 배운 적이 없고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은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저 같은 컴팽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직접 편집하니까 실력도 늘고 편집 속도도 빨라져서 직접 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제 채널이 잘 되어서 업무를 나눠야 할 상황이 오면 편집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지간하면 그냥 제가 편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혼자 다 해도 하루에 한 편씩은 올리니까요.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영상을 올리는 재미에 붙여가지고 꽤 많이 올렸죠. 하루에 많게는 몇 개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재미는 없어요. 재미도 없으니까 호응도 없었고, 그냥 다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쓴다던가 수업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심심할 때 자료 뒤져보면은 꺼내서 본다던가, 이 정도 느낌? 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워요. 그렇게 올린 영상이 1000편이 넘어요. 제가 답사 같은 걸 워낙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답사간 데를 다 올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 창고 정도로 활용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스토리지로 쓰기 좋습니다. 공개하기 싫은 자료는 비공개로 올려놔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 정도부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한 게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화병도 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병원도 다니고 이게 뭔가 활동적인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재작년 말부터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난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답사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강의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큐레이터와 관련됐던 시간을 보낸 게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로 축적된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건 나중에 좀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 뭐 세계유산, 박물관, 지역재생, 도시재생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책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보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느낀, 다른 사람들은 쉽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거는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하고 틀리구나, 책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도 많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반백년 정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언젠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가랬다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을 쓰는 방법도 있고 글로써 푸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림이나 뭐 그런 걸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안 맞고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글은 제가 책은 한 5권 정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00권 이상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신 있었지만은, 그거는 좀 지루해요.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좀 실감나게 전달을 하기도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텍스트, 글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3차원의 공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상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루는 분야가 지금 누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박물관, 뭐 문화재, 세계유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큰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 유튜버 같은 분들은 많이 계셔도 저는 이제 역사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뭐 남들보다야 잘 알겠지만,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역사의 증거가 되는, 그 역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문화재, 세계유산, 박물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컨텐츠를 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별 크게 안 했고,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사진 쭈르륵 모아가지고 올린다거나 제목만 달아가지고 올린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썸네일이 있어야 된다. 영상의 간판이죠. 썸네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목소리가 들어가고 나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그 나레이션을 자막으로 쳐줘야 된다. 그게 보기도 쉽고 만드는 사람도 이 복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영상미 있게 만들어 보자. 예전처럼 그냥 막 올리지 말고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재미있는 부분은 좀 강조하고, 그다음에 효과음도 좀 넣고 배경음악도 좀 넣고, 쉽게 말하면 편집을 좀 해갖고 올리자. 그리고 제목도 예전처럼 막 몇 월 며칠 막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잘 정리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히 제목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일단 편집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운영을 할 때도 저희 직원을 영상 편집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영상 감독이라는 이제 직책을 주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든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 제 맘에 차지가 않죠. 그분이 영상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배웠는데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편집하는 게.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 1분 편집하는 거죠.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맡겼으면 안 됐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분짜리 2개를 만들려면 2주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주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걔가 기존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구독자가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1000명이니까 사실 많지 않은 거죠.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죽어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 죽어있는 채널에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채널을 준비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기로는 편집자를 좀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제가 편집자를 어디서 구하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편집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쉽게 구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사를 할 때도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도 직원이 만들면 제가 컨펌을 하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영상을 할 때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설프더라도 제가 영상을 편집을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내 영상을 좀 편하게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직접 하기로 했고,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쓰던 버려진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 채널을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정기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막 하루에 몇 개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한참 안 올리다가 또 몇 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얼마나 정기적으로 올려야 될까?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혼자 찍고 그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두려움에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올리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는 지금 한 40만 정도 구독자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지는 오진다 라는 유튜브 채널에 정태준 씨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편집을 프로그램은 뭘 써야 되냐. 프리미어라는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배워가지고 이거 언제 하냐.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은 하기 싫어질까봐. 영상 편집이 하기 싫어져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할까봐. 제가 또 하기 싫은 건 지독하게 못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다른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알려주더라고요. 지금도 브루를 쓰고 있고, 저는 브루로만 편집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집 기술이 점점점 좋아지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많아져요. 한 달 지나면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마스터라고 할 수는 없어도 브루의 편집 기술의 한 50% 정도 이상은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쓰는 편집 기술도 있지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원하는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편집 기술 정도는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편집은 전혀 두려워하실 게 아닙니다. 편집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노동인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편집 작업이 의외로 재밌어요. 자기가 찍은 영상을 자기가 편집을 해서 이거를 송출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이 되게 크고, 그래서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은 꼭 자기가 직접 편집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는 편집자를 고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자기가 직접 편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면 10분짜리 영상이 한 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하면 할수록 편집 기술은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되고 영상의 품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영문으로 번역해 준다던가 아니면 화면 전환이라던가 뭐 배경음악을 깔아준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브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 때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전부 다 브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버려진 채널과 새로 만든 채널 두 개의 영상을 같이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같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실제로 결과가 버려져 있던 채널이 그래도 1000명의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채널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 만든 채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올린 영상들도 다 내렸고요.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고, 버려졌던 채널을 다시 고쳐가지고 새 집으로 고쳐서 지금 큐레이터 심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다녔던 곳들을 답사한 영상들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연구 자료들을 편집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취감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대중들한테 선보였을 때 어떤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을 많이 받고, 어떤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제가 기대한 거는 의외로 안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는 또 생각보다 잘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호응을 받을지는. 저는 나름대로 계속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여하튼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고 지금 저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 박물관, 세계유산, 지역재생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제가 다녔던 데를 복습하고, 그걸 리마인드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컨텐츠를화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면서, 또 연구자인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또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그 과정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유튜버라는 이 직업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책을 쓰는 것보다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작업이고,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을 제가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제가 만든 영상물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한 게, 하루에 한 개씩 올리자. 처음에는 일주일에 2개씩 올리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엔 하루에 한 개씩 올리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올려도 영상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에 미공개 영상이 한 달치 정도, 한 30개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루에 한 개씩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나 갑자기 땡길 때는 하루에 2개씩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영상 올리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제가 문화재, 세계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방을 한다던가 어떤 저의 직업과 관련이 없는, 저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작업물로 가지고 수익에 대해 조마조마하고 이렇다면은, 저는 그런 유튜버는 사실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작업들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결과물들을 모아가지고 저술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성취감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요.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1년에 4,000시간을 누가 봐주셔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넘었습니다. 다시 유튜브 시작한 지 9개월 정도 됐을 때. 물론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조회 한 번 할 때 1원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런 쌓여갈 때, 어떤 거는 뭐 몇백 원대가 나오고, 어떤 거는 이제 1,000원대가 나오고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 또 다른 성취감이 또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재밌어집니다.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고,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가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유튜브라는 게 말이 유튜브지, 사실 그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각 분야마다 틀리다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유튜브의 분야들도 틀려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바닷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유튜버 정말 추천드리고, 투잡으로 정말 손색 없는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